아이를 재운 뒤 어지럼증에 손이 떨리던 그 순간 정희는 냉장고 속 홍시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릅니다. 어머님이 냉장고 속에 홍시 드셨어요? 도둑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가족도 아닌 허락받아야 숨 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정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정희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아도 몸이 먼저 깨어난다. 손녀가 잠에서 뒤척이는 소리,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가 그녀를 부른다. 정희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다. 불을 켜지 않고도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이유식 재료를 꺼내고 물을 올린다. 이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부엌의 동선은 이미 몸에 익었다. 손녀가 울기 시작하면 정희는 가장 먼저 일어난다. 며느리는 깊이 잠들어 있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쁘다. 정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할머니, 왔다. 아이는 그 말에 금세 울음을 그친다. 정희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잠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정희는 잠시 마음이 놓인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분명한 존재라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아침이 되면 집안이 바빠진다.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보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정희는 말없이 식탁을 차린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놓고 아이 의자를 정리한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머님, 오늘도 아이 잘 봐주실 수 있죠? 부탁처럼 들리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자연스럽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외의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들이 출근하며 말한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정희의 귀에는 늘 같은 말로 남는다. 정작 무리하고 있는 지금을 바꾸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나면 집에는 정희와 아이만 남는다. 정희는 또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재우고 빨래를 돌린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쉴 틈은 없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잠깐 집에 들른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한다. 어머님, 아이 간식은 이거예요.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정희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늘어날수록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또렷해진다. 가족이기보다는 남이나 다름없는 도우미처럼 느껴진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며느리는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는다. 어머님, 이건 이번 달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보며 잠시 망설인다. 이런 건 안 줘도 되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공사는 구분해야죠.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봉투를 밀어내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저 손끝으로 끌어당긴다. 돈의 무게보다 그 말의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정희는 거실에 홀로 앉는다. TV 소리는 작게 틀어져 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 집에 와서 그녀는 엄마가 아니라 도우미가 되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지만 그 마음을 설명할 자리는 없다. 가족이라는 말은 이 집에서 쉽게 쓰이지 않는다. 정희는 문득 생각한다. 자신은 언제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집안의 물건 하나에도 허락을 떠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손녀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고르게 들려온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는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집에서의 하루들이 그녀를 어떤 선택의 앞까지 데려다 놓게 될지. 그저 오늘도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뿐이다. 정희가 이 집에서 불리는 호칭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엔 엄마, 그 다음엔 어머님,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조차 필요 없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지금 아이는 봐주시는 분 계세요. 정희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듣는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춘다. 물소리만 남는다.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며칠 뒤 며느리의 지인이 집에 들른다. 아이를 보며 웃고 집안을 둘러본다. 정희는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한다. 아, 이분이 아이 봐주시는 분이에요. 정희는 웃는다. 웃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웃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본인도 모른다.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정희의 귀에는 딱 거기까지다. 가족이라는 설명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희는 그 침묵이 더 아프다는 걸 안다. 변명도 정정도 없는 침묵. 그건 동의와 다르지 않다. 아들이 잠시 후 말한다. 엄마, 커피 드실래? 그 말은 친절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희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말은 삼킨다. 손녀는 정희를 찾는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할머니를 부른다. 정희는 그 소리에 달려간다. 아이를 안아 올리면 작은 손이 정희의 옷깃을 움켜쥔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하다. 이 아이에게 정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하지만 그 확신은 집안의 다른 어른들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식탁에서 정희의 자리는 늘 가장자리에 있다. 아이 옆이 아니라 그 옆에 빈자리. 며느리는 아이에게 먹일 것과 먹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말한다. 이건 아직 안 돼요. 이건 제가 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이 아이를 키웠던 시간은 이 집에서 유효하지 않다. 기준은 늘 며느리에게 있다. 정희는 점점 말을 줄인다. 묻지 않고 제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아이가 울면 안고 잠들면 내려놓고 집이 조용해지면 다음 일을 찾는다. 며느리는 그런 정의를 편하게 여긴다. 어머님은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그 말은 칭찬 같지만 동시에 기대다. 정희는 그 기대가 무겁다는 걸 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일정표를 정리하며 말한다. 다음 주부터는 시간 좀 정확히 지켜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든다. 무슨 시간? 아이 보는 시간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언제부터 시간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한다. 가족이라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도움일 뿐이다. 밤이 되면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방이라고 부르기엔 작은 공간. 아이 장난감과 여분의 이불이 함께 있는 방이다. 정희는 이불을 펴며 하루를 떠올린다. 누가 자신을 불렀고 누가 자신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지. 정희는 거울 앞에 선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인다. 엄마였던 시간, 아내였던 시간,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지만 가족은 아닌 시간.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이 집에서 자신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건 역할뿐이라는 걸. 그날 밤 손녀가 잠든 얼굴을 보며 정희는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가 여기 있다.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집에서 누가 뭐라고 불러도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정희는 안다. 이름 대신 역할로 불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잠들었다. 정희는 아이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등을 두드렸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손을 뗐다. 방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왔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손끝이 저릿했고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허했다. 정희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런 기분은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다. 그럴 땐 당이 떨어졌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왔다. 정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어지럽다는 말이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 작은 통이 하나 보였다. 홍시였다. 손녀가 좋아해서 며느리가 사다 둔 과일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괜히 손 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결국 홍시 하나를 꺼냈다. 껍질을 벗길 힘도 없어 그대로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혀에 퍼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 맛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잠시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이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 먹을 마음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다. 정희는 급히 손을 씻고 부엌 한쪽에 섰다.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로 향했다. 무언가 찾는 듯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잠시 후 며느리의 손이 멈췄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였다. 정희는 돌아본다. 홍시 드셨어요?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하나 먹었다. 며느리는 냉장고 안을 다시 확인하듯 훑어본다. 그리고는 문을 닫는다. 그거요. 제가 사둔 거예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정희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말을 이어간다. 아이 먹이려고 따로 사둔 건데요. 잠시 멈춘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진다. 당 떨어지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희는 입술을 다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며느리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간다. 이 집 물건은요. 저희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정희의 얼굴을 훌뜩 본다. 도와주신다고 해도 허락 없이 드시면 좀 그렇죠? 말끝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조용히 떨어진다. 솔직히 도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진다. 방금 먹은 홍시의 단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가슴 한쪽이 콕 찔린 것처럼 아프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몸이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붙잡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말씀하고 드셔주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이미 선이 그어져 있다. 정희는 그 선을 본다. 넘으면 안 되는 선, 가족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선.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온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짧게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상황을 묻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닫는다. 이 집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걸.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싱크대 앞에 서 있다. 부엌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진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커 보이는 공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오래 머물렀지만 여전히 불편한 곳.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홍시 한 알이 자꾸 떠오른다. 그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큰 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생각한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숨 쉬는 사람이 되었을까? 가족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쉰다.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견디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이 홍시 사건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이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부엌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씻었다. 정희는 그 옆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말이 끝났는데도 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도둑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 귀 안쪽에서 반복됐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음부턴 말하고 먹을게.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약속에 가까웠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허락이 아니라 판결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아들은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희는 그 모습이 더 서늘하게 느껴진다. 아들이 묻지 않는다는 건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래 겪어와서 알고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정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는다. 아이는 금세 정희의 품에서 진정된다. 작은 손이 정희의 옷자락을 움켜쥔다. 정희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진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계산도 선도 허락도 그저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을 믿을 뿐이다. 아이를 재우고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는 저녁 메뉴를 이야기한다. 오늘 반찬은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전 같았으면 국이 싱겁다거나 아이에게 뭐가 좋겠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는다. 말하는 순간 또 다른 선을 넘게 될까봐. 식탁 위에는 각자의 접시가 놓여 있다. 정희 앞에는 작은 접시 하나. 며느리는 아이에게 먹일 것과 어른이 먹을 것을 구분해 놓는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가장 마지막에 수저를 든다. 이 집에서의 식사는 늘 그렇다. 먼저 먹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나뉜다. 정희는 며느리의 눈길을 느낀다. 그 눈길에는 감시 같은 것이 섞여 있다. 냉장고 쪽을 힐끔거릴 때마다 정희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멈춘다. 자신이 무언가를 훔칠지도 모른다는 시선. 그 시선이 정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아이 옆에서 잠든다. 아들은 TV를 보다가 먼저 들어간다. 정희는 거실에 홀로 남는다. 불을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다. 집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늘어진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수십 년을 아이 키우고 밥 짓고 집을 돌보던 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에서 물건 하나 마음대로 집지 못하는 손이 되었다.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는 손. 정희는 그 사실이 견디기 어렵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떠올린다. 버틴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졌다. 가족 사이에서 버틴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며느리의 메시지다. 어머님, 내일은 아이 간식 이거예요. 다른 건 손대지 말아주세요. 정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본다. 답장은 보내지 않는다. 보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정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눈물이 나려다 멈춘다. 울고 싶지 않다. 오늘은 특히 더. 그녀는 이 집에서 울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대신 깊게 숨을 쉰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처럼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고. 이 집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도둑이라는 눈빛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정의가 어떤 존재로 보이고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녀를 서서히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정의는 아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난다. 그것은 관계가 끝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정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쌌다. 대단한 짐은 아니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오래 입던 가디건 하나. 이 집에 들어올 때도 그랬다. 잠시 돕다 가는 거라 생각했기에 처음부터 많은 것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래서 떠날 준비도 조용했다. 마치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아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숨쉬고 있다. 정희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떼어낸다. 괜히 흔들어 깨우고 싶지 않았다. 이별이라는 말을 아이에게 남기고 싶지도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신발장을 한 번 더 본다. 가지런히 놓인 가족들의 신발 사이에서 자신의 신발은 늘 가장 끝에 있었다. 그 자리가 마음에 남는다. 문을 닫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에는 묵직하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진다. 익숙한 길인데도 오랜만에 혼자 타는 버스라 그런지 마음이 허전하다. 정희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조금 늙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 보인다. 그 이유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무언가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집 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맞는다. 아무도 없는 집. 정희는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다. 이 집에서는 눈치를 볼 사람이 없다. 냉장고를 열어도 누구의 허락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정희는 물 한 컵을 따라 천천히 마신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또렷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린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다. 어머님, 어디세요? 정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 조금 뒤 또 메시지가 온다. 아이는 누가 보라고 말도 없이 나가셨어요. 정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는다. 걱정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데에 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온다. 엄마! 어디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내 집이다. 왜 갑자기? 그냥 아들은 더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음을 정희는 이제야 또렷이 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지켜온 시간들이 숫자로 남아있다. 정희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본다. 그 안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생각한다. 그동안 왜 이걸 잊고 있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왜 늘 자신을 뒤로 밀었을까?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뒤에도 그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역할이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역할은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이번엔 며느리다. 어머님, 내일부터라도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다. 대신 창문을 연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차갑지만 상쾌하다. 이 공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든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게 잠든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누군가의 눈치도 없이.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남아있다는 걸.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이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 정희는 이른 아침 시장으로 나갔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날처럼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상인들은 정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늘은 뭐 찾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홍시여, 조금 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여. 그 말에 상인이 웃으며 되물었다. 얼마나요? 정희는 잠시 계산하듯 생각하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100박스요. 상인은 농담인 줄 알았다는 듯 눈을 크게 뜬다. 행사라도 하세요. 정희는 웃지 않는다. 아니요. 그냥 보낼 데가 있어서요.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며느리 집 앞에 택배 트럭이 멈춰선다. 기사는 박스를 하나둘 내린다. 주황빛 홍시 상자가 현관 앞에 쌓여간다. 이웃들이 힐끔거리며 바라본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다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선다. 이게 뭐야? 상자 옆에 붙은 송장을 본다. 보낸 사람 정희. 수취인 아들 집 주소. 며느리는 급히 정희에게 전화를 건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홍시, 이렇게 많이 왜 보내세요? 잠시 침묵 후 정희가 말한다. 지난번에 내가 먹은 게 마음에 걸려서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한다. 정희는 이어 말한다. 그날 먹은 건 이 중에 한 알이야. 도둑 취급하지 말라고.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며느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감정도 없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며느리는 더 당황한다. 어머님, 그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정희는 말을 끊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한다. 알아. 그래서 보냈어. 통화를 마친 뒤 며느리는 멍하니 서 있다. 현관 앞을 가득 메운 홍시 상자들이 부담처럼 느껴진다. 이웃의 시선이 따갑다. 아이를 안고 나온 이웃이 묻는다. 과일 장사하세요? 며느리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젓는다. 아들은 퇴근 후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는다.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이 보냈어! 아들은 정희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이게 뭐야? 정희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 홍시, 왜 이렇게까지 해?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그날 말이 너무 분명해서 무슨 말? 허락 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힌다. 웃으며 넘기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날 부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함께 떠오른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선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맞다. 화를 낸 것도 복수한 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안다. 단지 기준을 돌려준 것뿐이다. 상대가 정해준 선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뿐이다. 그날 밤 며느리는 홍시 상자를 하나 열어본다. 상자 안에는 잘 익은 홍시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다. 하나를 들어 올리다 멈춘다. 그날 정희가 먹던 홍시가 떠오른다. 조심스럽게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먹던 모습. 그제야 며느리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 정희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특별한 음식은 없다. 하지만 식사는 편안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허락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정희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한다. 자신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걸. 홍시 100박스는 사과도 보복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정희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정희는 아침부터 서류를 꺼내 놓았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진 종이들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통장, 등기 서류, 보험 증서, 오래된 봉투들. 남편과 함께 살며 하나씩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었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늘 서랍 속에 있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 혹은 언젠가 가족을 위해 꺼내야 할 날을 기다리며 정희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숫자를 확인하는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이 이제는 형태를 갖추는 느낌이었다. 가족이니까 남겨둬야지. 그 말은 오래도록 그녀를 붙잡아 두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는 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당연해지지는 않는다는 걸. 전화가 울린다. 아들이다. 엄마, 홍시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정희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조용히 듣는다. 애엄마도 놀랐고 애도 있는데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그날 말이었어.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정희는 그 침묵이 익숙하다. 늘 중요한 순간마다 아들은 말을 멈췄다.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선다.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고개를 든다. 어머님, 상담 예약하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상담실에 앉아 서류를 꺼내놓는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자녀분들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희는 잠시 창밖을 본다.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 있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지 않는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전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 전부 제 이름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희는 이상하게도 가벼워진다. 죄책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다. 더는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하고 정희는 하나하나 서명한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하다. 그 소리는 관계를 자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 며느리의 메시지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이야기 나눠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다. 오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오해라기엔 너무 정확했던 말들이었다. 아들로부터도 전화가 온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정희는 조용히 말한다.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제야 알겠어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는다. 설득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지만 오늘은 아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불이 켜진다. 정희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는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다. 오늘 정리한 것들이다. 정희는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본다. 이 안에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 미뤄두었던 선택,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정. 정희는 생각한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아니라고. 손녀를 버린 것도 아니라고. 다만 더 이상 존중 없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라고. 사랑과 희생이 같은 말이 아니듯 가족과 무조건적인 양보도 같은 말은 아니다. 밤이 깊어간다. 휴대폰은 조용해진다. 아마도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 불안이 이제야 찾아온 것이 정희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역시 자신의 몫은 아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마음 한쪽이 시리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늘 그녀는 재산을 정리한 게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는 더 이상 상처받는 자신이 없다. 눈을 감으며 정희는 조용히 생각한다. 이제 남은 건 나로 사는 일뿐이라고. 아침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온다. 정희는 한참을 누운 채로 그 빛을 바라본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부르는 목소리도 없다. 알람도 필요 없다. 조용한 아침이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이미 부엌에 서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다르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인다. 컵에 물을 따르며 창밖을 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인다. 평범한 풍경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정희는 물을 마시며 생각한다. 이렇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다고. 잠시 후 휴대폰이 울린다. 며느리다. 정희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받지 않는다. 벨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울린다. 이번엔 아들이다.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는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예전처럼 당연하지 않다. 엄마도 많이 반성했고, 우리도 생각해봤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들은 말을 잇는다. 이번만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와주면 안 될까? 정희는 잠시 창밖을 본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한다. 미안하다. 아들은 놀란 듯 숨을 멈춘다. 미안한데 안 돼.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정희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말한다. 그 집에 있으면 내가 나로 살 수가 없더라.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진다. 아들은 더 묻지 않는다. 설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다. 정희는 그 침묵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진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은 뛰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하다. 정희는 혼자 밥을 차린다. 반찬은 많지 않다. 국 하나,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아이에게 맞춰 조심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정희는 천천히 수저를 든다. 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희는 사진첩을 연다.
손녀의 사진이 화면에 뜬다. 웃고 있는 얼굴, 잠든 얼굴, 정희의 품에 안겨 있는 얼굴. 정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춘다. 눈가가 뜨거워진다.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을 지워야 한다면 그 사랑은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다. 정희는 사진을 끄고 창문을 연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예전엔 늘 닫혀있던 창문이다.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먼지 들어올까봐. 지금은 다르다. 공기는 차갑지만 맑다. 정희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어머님, 그땐 제가 많이 예의 없었어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바라본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제는 용서라는 말조차 필요 없기 때문이다.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해가 기울 무렵 정희는 동네를 천천히 걷는다. 마트에 들러 작은 화분 하나를 산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놓는다. 흙을 만지며 생각한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보고 싶어서 드린 것이다. 밤이 되고 불을 끄기 전 정희는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의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린다. 이제 괜찮아. 가족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삶이 비어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에서야 삶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 정희는 침대에 눕는다. 오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다. 눈을 감으며 정희는 조용히 생각한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보다 혼자인 자리가 낫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생각이 슬프지 않다.